다음은 일상을 괴롭히는 편두통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서울병원 신경과 송태진 교수님의 세 번째 수업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자, 편두통 고생하시는 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연에 앞서서 저도 제 환자분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매일 머리가 아프시고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이런 증상으로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거나 뭐 밝은 데 가시면 두통이 심해진다고 하시고 밝은 데? 두통이 오기 전에 뭔가 시야가 되게 흐려지고 번쩍번쩍하는 어떤 그 번개치는 것 같은 게 보인다고 하시고 사실 이런 증상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꼭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CT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다 하셨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 환자분은 왜 머리가 아픈 걸까요? 아유, 글쎄요. 혹시 뭐 죽을 병에 걸리거나 그러신 거는 아닐지. 아유, 개인적으로는 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 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환자분께서는 아주 극심한 이제 편두통 환자분이셨습니다. 아, 교수님도 편두통이 있으세요? 네, 편두통 심합니다. 어이구.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살면서 한 번이라도 머리가 안 아프셨다 이런 분 계실까요? 이런 분은 사실 거의 안 계십니다. 대한민국 5%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극소수 분들을 제외하면은 누구나 살면서 이런 지끈지끈한 머리 통증, 두통을 겪어보실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근데 이런 증상이 그냥 한 번 가끔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면 어떨까요? 너무 힘들 것 네, 같아요. 매우 힘드시겠죠. 그리고 또 계속 병원에 가셨는데 아니 뭐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이렇게 계속 하시면은 진짜 걱정되고. 굉장히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일상을 괴롭히는 지끈지끈한 두통인 편두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편두통은 우리 병의원을 방문하는 가장 흔한 두통인데요. 대표적인 증상이 우리 심장 박동 뛰듯이 지끈지끈한 두통이 생기고 보통은 4시간에서 72시간까지 지속되고 대표적으로 위장 증상, 즉 울렁거리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체한 것 같거나 구토를 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흔하게 동반이 됩니다. 근데 이 편두통의 문제가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 이 두통이 있으면 일상생활이 힘들거든요. 누워 있어야 되고 자야 되고 조퇴를 해야 되고 직장에서 굉장히 좀 힘들게 이거 검사를 해봤는데 다 이상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머리가 아프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편두통 하면은 한쪽이 막 찌릿찌릿 아픈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편두통이 한쪽 편이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사실은 채찍편자를 씁니다. 채찍편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이 아픈 편두통이 아니고 한쪽만 아플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한쪽만 아픈 경우는 전체 편두통이 한 40% 정도 되고 양쪽이 아픈 경우도 한 40%, 한쪽으로 아팠다가 양쪽으로 퍼지는 경우도 양측성으로 바뀌는 경우도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두통은 아주 심하지 않은데 저희가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라고 그래서 뭐 마치 이석증처럼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중장년, 그러니까 한 뭐 40대, 5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오히려 한쪽 편두통보다 양측으로 오는 경우가 더 흔하고 소아 편두통도 있는데 소아 편두통은 머리는 아주 아프지 않고 주로는 위장 증상, 배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 아플 때 아프고 체한 것 같고 머리 아프고 그러면 이제 소아 편두통이구나. 꾀병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겠어, 어른들이. 그렇네요. 예. 아니 이게 치우칠 편자인 줄 알았는데 채찍편을 쓰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채찍을 때리는 듯이 뭔가 많이 계속 아픈 두통이 온다라고 해서 편두통. 아, 이건 또 처음 알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증상도 좀 있습니까? 네, 사실 저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두통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좀 짜증이 나고 우울한 것 같고 무기력하고 졸리고 자꾸 자야 될 것 같고 하품이 나고 며칠 정도 전에 이러다가 몇 시간 지나면 이제 머리가 아프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구 증상이라고 하는데 편두통 환자분들이 흔하게 겪는 증상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두통이 오기 전에 대표적으로 1시간 이내에 아주 이 조짐이라는 특징적인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걸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데 전조 증상이 있는 편두통은 전체 편두통의 한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시각 전조가 있는데요. 시각 전조는 두통이 오기 전에 사물이 굉장히 흐리게 보이거나 빛이 이게 번져서 보이거나 이 암점, 그러니까 아주 까맣게 보이거나 섬유 암점이라고 지그재그 모양으로 불빛이 번쩍번쩍하면서 그 안에 이제 까맣게 되는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유암점이 말고도 여러 가지 동반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감각 증상, 그러니까 뭐 손이 저리다, 팔다리가 올라가면서 감각이 이상하게 남의 살 같고 저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편두통 환자분들이 한쪽이 저린 경우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또 이상하게 편두통이 있을 때 말이 잘 안 나와요.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무슨 말을 할지 잘 생각이 안 나고 물론 아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실어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증상들도 대표적인 이 뇌졸중이나 뇌전증의 대표적인 증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편두통이 아니라 다른 병으로도 또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이게 편두통인지 잘 모르면 굉장히 오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료 진단과 편두통 진단 또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50세 이상에서 편두통 증상이 새로 생긴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개는 20대, 30대에 생기기 때문에 50대 이상에서 물론 이제 49세, 뭐 50대 딱 칼같이 잘라서 하진 않더라도 중년 이후에 편두통 증상, 특히 조짐 편두통 증상이 생기거나 1시간 이상 조짐이 지속되는 경우는 편두통이 아니고 뇌졸중이나 또 뇌경색 같은 이런 위험한 질환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다고 하면 빠르게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편두통은 근데 왜 생기는 거예요? 사실 편두통은 이 뇌랑 뇌혈관이 과민하기 때문에 생기는 반복적으로 두통이 생기는 일종의 유전성 경향이 있는 뇌질환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이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력이 엄연히 있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뇌 자체가 또 혈관 자체가 다른 분들보다 좀 달라서 꾀병이 아니고 막 이렇게 달궈져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자극이 오게 되면 이게 팍팍 터져가지고 반복적으로 두통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과민하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럼 뭐 편두통이 매일매일 생기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즉 아무런 이유 없이 편두통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유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주로 편두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이 생기는 원리를 영상을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편두통 환자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일반 편두통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과민한 뇌랑 뇌혈관을 타고나기 때문에 이런 빛이나 소리나 스트레스, 특히 이제 1번 원인이 스트레스인데요. 이런 원인 또는 유발 요인에 대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은 3차 신경 말단, 그러니까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 말단에서 칼시토닌 유전자 연관 펩타이드라고 이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막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혈관이 확장이 되고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지끈지끈한 편두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박동성 두통이 생기게 되고 이런 편두통의 유발 요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스트레스가 있고요. 또 밝은 데 가면 심해지거나 뭐 소음, 시끄러운 소리 들으면 심해지거나 또 냄새를 맡으면 뭐 기름 냄새나 이런 특징적인 냄새를 맡으면 두통이 유발되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다양한 자극 때문에 두통이 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뭐 편두통을 쉽게 유발하는 음식도 있고 잠을 못 자면 생길 수도 있고 공복 또는 과식도 편두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 환자분들이 이렇게 항상 뇌가 달궈져 있는데 이런 유발 요인이 생기게 되면 자극이 오면 빵 터지면서 이제 두통이 아주 심하게 오게 되는 거죠. 이게 미리미리 내가 어디에 좀 자극에 민감하다 알고 있으면은 그걸 피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요? 아까 빛 때문에 그런 거면 빛을 피해서 살아야 되나요? 예, 태양을 그렇습니다. 피하면서 그건 어렵긴 실제로 하죠. 속에서? 예, 선생님. 실제로 중요한 말씀이시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방법도 중요한 치료법이고 한데 이 유발 요인이 굉장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편두통을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여러 가지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지 않으면은 유발 요인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두통 일기를 꼭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일주일 전에 뭘 먹었는지 기억 못 하잖아요. 똑같이 두통도 굉장히 심했을 때 약을 먹었을 때 두통 정도만 기억하시고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오늘 두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상에 대해서 한 3개월 정도만 열심히 적어보셔도 또 뭐 어떻게 하다가 아팠는지 뭘 드셨는지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아팠다 또는 뭐 잠을 못 잤더니 머리가 아팠다 또 이런 것들이 두통 일수를 확인해서 저희가 이제 약을 결정하고 종류랑 용량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통 일기를 꼭 써보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 병원 갈 때 제가 이렇게 아팠고 이런 증상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이랑 상담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면은 병원 가서 치료는 어떤 식으로 네. 받아요? 예전과 다르게 요즘 좋은 약제들이 많이 나와서 편두통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선 아플 때 드시는 약을 처방해드려서 아프려고 할 때 느낌이 있을 때 바로 약을 드시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두통약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두통의 빈도나 강도나 또 진통제를 많이 드시는 횟수를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편두통 예방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피부 미용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신경의 그 말단을 차단을 해가지고 통증의 빈도랑 강도를 낮춰줄 수 있는 보톡스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CGRP를 타겟으로 해서 그것만 표적으로 해서 하는 치료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여기다가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머리와 목뒤와 뇌에다 맞는 거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여기다가 막 아픈 데다가 놓는 건 아니죠? 근데 주로는 이제 놓는 지점은 정해져 있고 특히 이제 편두통 환자분들이 그 두통이 유발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사를 합니다.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보톡스군요. 네, 물론 뭐 이마 쪽은 뭐 주름이 펴진다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이제 효과가 보톡스 있네요. 회사랑은 전혀 관련은 네. 없고요. 그 보톡스도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 편두통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보톡스나 표적 치료제가 아니고 유발 요인을 찾아서 없애거나 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냄새가 유발을 한다면 그 냄새를 피하셔야 되고 밝은 데 가면 심해진다 그러면 선글라스를 끼셔야 되고 뭐 저 같으면 꼭 이어폰이나 이런 뭐 노이즈 캔슬링 이런 이어폰 같은 걸 꼭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하셔야 되고 편두통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카페인입니다. 커피를 많이 드시면 두통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커피는 가급적 카페인을 줄이셔야 되고 치즈나 레드와인도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햄에 많이 들어간 아질산염 같은 것도 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예. 음식도 그러면은 조심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인공 감미료 같은 경우도 편두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제일 좋고 이 무엇보다 약보다도 이렇게 생활 습관이나 유발 요인을 최대한 줄이셔가지고 하시는 게 편두통 치료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편두통 환자분들은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한 1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두통 빈도나 강도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되어 있고요. 편두통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셔야 될 거는 혹시 지금 아침마당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편두통 있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지금 운동을 바로 사이클 타시고 하셔야 되고 이 운동이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기 때문에 편두통에 제일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수면이 부족하거나 또 너무 많이 주무셔도 두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는 게 편두통의 가장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네, 자 편두통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오죽하면은 이렇게 뭐 채찍으로 때리는 듯이 아프다고 하는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 편두통 양쪽으로도 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